아니, 이 정도면 프랑스 사람들 전부 다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한창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인 프랑스에서 파리시 경찰 간부가 어떤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프랑스의 상황을 한탄하며 프랑스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겠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파리시 경찰 간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파리 경찰서의 중견 간부로 일하고 있는 알랭이라고 합니다. 저는 파리 올림픽 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입니다. 또 저는 그간 파리 시내의 다양한 사건을 다뤄왔으며 특히 대규모 행사에서의 보안 업무에 익숙한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올림픽 기간 동안 안전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현장 대응팀의 팀장 역할을 맡아 여러 동료들과 함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파리의 여름, 드디어 파리 올림픽은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개최되었고 도시의 거리는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에펠탑과 개선문 주변은 화려한 조명과 장식으로 꾸며졌고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거리 곳곳에서 셀카를 찍으며 흥겨워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경기장 주변의 거리에서는 각종 공연과 먹거리 가게가 열리기도 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이 끊이질 않았죠. 하지만 축제의 열기 속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그리고 파리의 치안이 시민들의 기대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파리 경찰서의 간부였던 저는 이 모든 혼잡함을 항상 주의 깊게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맡은 책임은 단순히 교통을 관리하고 단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번 파리 올림픽의 보안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도전적이었는데요. 저는 요즘 출근을 하면 책상에서 고개를 숙이고 정신없이 서류를 정리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 책상 위에는 파리 시내에서 벌어진 강도와 절도, 소매치기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이죠.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도시의 범죄율이 급격히 상승했고 우리 파리 경찰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선배, 또 강도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들이 주요 피해자였죠. 경기장 근처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강도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강도가 다가와서 무력을 사용하였고 소지품을 빼앗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후배가 제 책상에 다가와 다급히 보고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요즘 제 일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파리의 치안은 원래부터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소매치기 같은 경우는 워낙 빈번해서 신고가 들어와도 일일이 처리를 할 수 없을 지경으로 넘치는 수준이고 절도나 강도 사건도 원래 끊이지 않았던 곳이 파리였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시즌이 되자 생각보다 사건들이 너무나 급증하고 있었고 이는 저희가 예상했던 수준 훨씬 이상으로 심각한 상태더군요.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100년 만에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올림픽이 열릴 경우 어느 정도로 심해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는데 막상 올림픽이라는 뚜껑이 열리고 나니 생각보다 너무도 심각한 상황에 우리 경찰들은 다들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갑자기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 가뜩이나 좋지 않은 프랑스 치안이 아예 바닥까지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시민들도 안전하게 올림픽을 즐길 수 있다면 참 좋았겠지만 현실은 저희들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도시 내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와 강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리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죠. 우리의 목표는 소매치기나 강도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파리 당국과 경찰에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길에서나 택시 이용 시에 소매치기와 도난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이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요즘 파리의 강도와 소매치기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광객뿐만 아니라 유명인들이나 선수들을 대상으로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실제로 현재 파리에서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들에게 강도와 도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지쿠 전 감독은 택시에서 각종 귀금속과 현금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도난당해 약 60만 유로어치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고, 프랑스를 방문한 아르헨티나 선수도 도난 피해를 당했는데 도둑이 훈련장까지 침입하여 라커룸을 따고 시계와 반지를 훔쳐가 버렸다고 하고요. 또한 호주 사이클 대표팀은 차량 침입 절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절도범은 호주팀의 차량 유리창을 깨고 안에 있던 지갑과 배낭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일반 관광객들 역시 파리 시내에서 충격적인 치안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실태를 잘 모르고 방문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소매치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저는 경찰이기 이전에 프랑스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가 어려울 지경이고, 관광객들에게 프랑스인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듦과 동시에 프랑스인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소매치기나 절도범들에게 화가 머리 끝까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국민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시민의식과 준법 정신들이 부족한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며칠 전 저녁에는 저와 저의 팀은 올림픽 경기장 인근의 주요 관광지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운 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관중들과 관광객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으로 경찰들이 항시 긴장을 늦추지 않는 곳이기도 했죠. 후배는 적이 2명이 주변을 살피면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죠. 저희들은 소매치기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수법을 알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그 2명의 남자가 관광객의 소지품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고, 즉시 개입해 2 남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회수했죠. 우리는 신속하게 절도범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절도범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의 혼잡함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이와 같은 소매치기 절도범들이 현재 파리에 정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파리의 거리는 굉장히 혼잡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올림픽의 축제 분위기는 계속해서 범죄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도 속출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소매치기나 절도도 매우 심각한 사건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액 절도나 소매치기라면 많이 양보해서 관광객 입장에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올림픽 자체를 중단시켜야 할지도 모르는 대형 사건이 벌어지며 올림픽 치안에 더 큰 비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의 주요 철도망의 조직적인 방화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고속철도 운행이 완전히 마비가 된 것인데요. 프랑스 철도청은 올림픽이 열리는 수도 파리와 프랑스 외곽을 잇는 주요 노선 인근에서 동시다발적인 방화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방화가 명백했고, 이로 인해 각종 설비가 파손되고 전력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해 철도의 운행이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이번 사건에 대하여 프랑스 정부는 이번 방화 사건이 프랑스의 고속철도망을 마비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테러라고 발표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조직적인 테러 행위라는 것이죠. 이번 사태로 인해 관광객과 프랑스 시민을 포함해 수십만 명이나 되는 승객들이 그만 발이 묶이고 말았는데요. 파리 올림픽 조직위는 이번 사태가 올림픽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사태로 인해 선수들 중 개막식에 참가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프랑스를 방문한 영국 총리가 철도 대신 급히 비행편을 타는 등 큰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올림픽을 보기 위해 프랑스까지 찾아왔던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다시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이처럼 경찰들이 아무리 발빠르게 움직이며 대처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예상치도 못한 사고들이 워낙 터지다 보니 프랑스는 늘 불안한 상태로 올림픽을 치러가는 중인데요. 관광객들의 불만도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가 기반 시설의 보안마저 이토록 허술한데 관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냐는 것이죠. 심지어 얼마 전엔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공격당한 경찰은 대도시 테러 경계 작전팀 소속으로 당시 파리 시내의 한 전철역을 순찰하다가 습격을 당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프랑스 당국이 최고 수준의 경계 경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흉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올림픽에 참가한 각국 선수들도 이러한 상황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의 치안을 걱정한 몇몇 선수들은 아예 숙소를 옮겨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옮겨달라는 곳이 다름 아닌 한국 선수들이 묵고 있는 숙소라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였으나 사실 저는 한국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여동생의 남편이 한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도 꽤 자주 방문해 보았고 특히 평창 올림픽 기간에도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그때 당시 한국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현재 파리 올림픽 치안을 담당하는 일선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과 그때의 기억이 비교가 되면서 더더욱 당시 한국의 우수한 치안 상황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치안 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은 최근 파리시의 한복판에 코리아 하우스라는 걸 열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죠. 한국은 그곳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 음식을 홍보하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곳의 음식은 우리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워낙 입소문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시간을 내어 가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만두와 떡볶이, 주먹밥, 핫도그, 김치 등 한국의 K푸드를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코리아 하우스에는 정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곳은 단순한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홍보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을 위한 공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나라 선수들이나 관광객들도 이곳을 찾아오고 있더라고요. 위원회 측에서 제공하는 선수촌 식사에 만족하지 못한 선수들이 이곳으로 찾아와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만두와 떡볶이를 맛보고 감명해서 돌아온 이후에도 한국 음식에 대한 다른 나라 선수들의 반응을 찾아봤는데 보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와 생각들이 다 비슷하더군요. 사람들은 처음에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갈까 하다가 결국 기다려서 K푸드를 맛보게 되었는데 안 먹고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음식과 문화에 더해 선수들이 한국 숙소로 옮기고 싶어하는 이유도 바로 한국이 역대 가장 안전한 올림픽을 개최했었던 나라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각국에서 올림픽이 치러지는 때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기에 그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겪어온 선수들은 어느 나라가 가장 안전했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경험적으로 잘 느끼고 있기도 할 겁니다. 지난 2018년 대한민국에서 치러졌던 평창 동계올림픽은 역대 가장 안전한 올림픽으로 손꼽히고 있는 대회이다 보니 선수들 입장에서는 직접 경험을 해봤거나 혹은 동료 선수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잘 알 거예요. 저 또한 동생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 평창 올림픽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파리와 차원이 다른 치안 수준에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거짓말 좀 보태서 경찰이 할 일이 없어 보였어요. 프랑스와 비교하자면 말이죠. 원래 한국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라는 점도 있었겠지만 당시 한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더 안전한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치안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군과 경찰 인력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안 시스템을 동원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여러 외신에서도 평창 올림픽은 역대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대회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고 극찬했을 정도로 말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총기 소유가 합법인 국가입니다. 물론 미국처럼 사람 수보다 총기 수가 많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 5명 중 1명 정도는 총기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매체에선 한국의 낮은 범죄율과 세계적으로 안전한 치안은 한국의 총기 규제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매체도 있더군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경기 도중 사격을 해야 하는 선수들조차 소총을 자신의 숙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했었다며 이처럼 철저한 안전 규제가 한국을 안전한 국가로 만들었다고도 말했죠. 경찰 입장에서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국가에서 치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상대방이 총을 꺼내들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같이 총기 소지가 규제된 나라에서 경찰 일을 한다면 일이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사실 부러운 마음도 종종 들고는 합니다. 아무튼 실제로 당시 평창 올림픽 대회가 끝날 때까지 평창에서는 강력 범죄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IOC 위원장은 평창 대회는 굉장히 좋은 대회였다면서 한국의 대회 운영이 완벽했다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고요. 제가 뉴스로 봤던 내용도 무척 기억에 남는데요. 해당 뉴스에서는 평창 올림픽의 안전을 극찬하면서 한 외국인 관람객이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렸다가 택시 기사가 찾아주면서 다시 되찾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프랑스에서는 주인이 있는 물건도 주머니에서 빼서 훔쳐가는 판인데 한국은 주인 없이 덩그러니 있는 물건도 주인을 찾아주다니 말이죠. 이렇듯 성공적인 올림픽을 만들어낸 한국의 치안에 프랑스 정부도 저와 마찬가지로 깊은 감명을 느꼈는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경찰 파견까지 요청했는데 한국의 경찰청은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경찰관 총 31명을 프랑스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지만 그중 엄선된 베테랑 경찰관들로 구성된 한국 경찰관들은 파리에서 치안 활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방문한 선수들과 관련된 사건 사고 대응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현재 한국의 경찰들은 선수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프랑스 경찰과 함께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들리는 바에 따르면 한국 경찰들이 보호하는 한국 숙소 인근은 현재 파리에서 대통령궁 다음으로 안전한 장소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기억하고 있는 선수들은 안전을 위해 한국 숙소와 가까운 곳에 숙소를 잡고 싶어 한다고 하죠. 선수들이 안전을 파리 경찰이 아닌 한국 경찰에 의존하려는 모습에 프랑스의 자존심이 정말 말이 아닌 상황으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오죽 이곳 치안이 안 좋으면 그럴까 싶은 생각과 결코 바뀌지 않는 프랑스 치안 문제에 대해 자괴감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얼마나 준비를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를 떠나서 애초에 시민의식 수준 자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도 이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뒤따르지 않으면 치안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국의 평창 사례를 보면 더욱 그 점을 절감해요. 지금 파리 올림픽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수들은 불만족스러워하고 관광객들은 불안한 치안에 점점 실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비판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대로 가다간 역사에 남을 최악의 올림픽으로 기록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찌되었건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다른 생각 않고 남은 기간 동안 파리 치안 관리에 집중을 다해야겠지요. 부디 앞으로 큰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며 글을 마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멀리 프랑스 파리까지 파견와서 밤낮 없이 고생하고 있는 한국의 경찰관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괜히 좋지 못한 프랑스의 치안 탓에 이 먼 곳까지 오게 되는 수고를 하신 것 같아 참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부디 사고 없이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무사히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프랑스 한 방송국 PD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화장실 앞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한국의 화장실을 보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인데요. 이 프랑스 여성은 왜 한국의 화장실 앞에서 놀라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선진국 프랑스의 공중 화장실 상태는 어떻길래 한국의 화장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인지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방송국에서 PD로 6년째 일하고 있는 아멜리라고 합니다. 이번에 100년 만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올해 3월 저희 방송국에서는 역대 올림픽 개최국들의 준비 과정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방송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화장실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이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당시의 자료를 찾아본 결과 한국이 2002년 월드컵 경기 유치를 준비하던 시기에 화장실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 생각으로 화장실 문화운동에 열심히 매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화장실에 대해서도 세계인들에게 극찬을 받은 사례가 있더군요. 현재 한국의 화장실은 이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최고의 화장실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선진화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국 팀은 한국의 화장실은 도대체 어떻길래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훌륭한 화장실로 유명해진 건지 직접 한국에 가서 취재를 하기로 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답니다. 때마침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감사하게도 저희 취재에 도움을 주기로 하여 프랑스어가 가능한 한국 방송사 직원분과 함께 이동하며 편하게 취재를 할 수가 있었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는 2024년 7월 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의 국민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랍니다. 파리 올림픽은 1924년 파리 하계 올림픽 이후에 100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 것으로 매우 의미가 깊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선진국으로 알려진 프랑스가 사실은 낙후된 인프라와 시설 문제, 그리고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리를 여행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과 더러운 거리에는 소변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심지어 조금만 후미진 곳에 가면 곳곳에 쥐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엔 빈대의 출현으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해결이 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다 박멸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화장실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제가 직접 한국에 가보게 되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파리 올림픽 조직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파리 생강의 수질 악화와 더불어 공중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현재 올림픽을 앞둔 파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수질의 문제부터 간단히 얘기해보자면 1900년 파리 올림픽 때는 수영 경기가 생강에서 열렸었습니다. 이후 산업 발달로 인한 수질의 악화로 1920년대부터는 입수 금지가 될 정도로 수질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100년간이나 입수 금지 상태가 유지된 거죠. 그간 쭉 좋지 않았던 생강의 수질을 정화하기 위하여 프랑스 정부에서는 한국 돈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수질을 개선하여 수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는 모습에 걱정이 앞섭니다. 생강은 냄새부터 지독할 뿐만 아니라 최근 모 환경단체에서 수질을 조사한 결과 강에서 수영을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세균이 많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수영 경기처럼 맨몸으로 강에 들어가서 하는 경기를 했다가는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도 있다는 환경 전문가들의 우려가 큰 상태이고 해외의 전문가들 또한 현재의 상태로는 생강에서의 경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많이 회의적이기는 하지만요. 하여간 수십 년 전부터 생강 수질 악화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문제였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지켜보기만 한 프랑스 정부의 무관심에 크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센강의 수질 문제뿐만 아니라 파리 내 공중 화장실의 보급도 시급한 문제인데요. 낭만의 도시라 불리우는 파리는 사실 화장실 지옥입니다. 프랑스는 공중 화장실을 민간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의 부담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공중 화장실 수 자체가 많지도 않지만 그나마 있는 것들도 유료인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상방뇨를 일삼고 거리에는 소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특히 구석진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냄새는 더욱 심해집니다. 이러한 길거리 악취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요. 프랑스에서 대소변 냄새는 예전부터 악명이 높았습니다. 오죽하면 프랑스인들이 향수를 발전시킨 이유가 몸에 밴 이런 역한 냄새를 감추기 위한 거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말 다 한 것이죠. 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축제인데 파리에 이런 민낯이 드러나면 프랑스의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뻔하겠죠. 아무튼 이러한 파리의 화장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저희 방송국에서는 우수하다는 한국의 화장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본 뒤 관련 방송을 제작하고 여러 칼럼들도 작성하기 위하여 직접 한국을 방문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출발 전에도 이미 한국의 화장실이 대충 어떤지 미리 보기는 했어요. 동료 PD 하나가 영국에서 제작된 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거든요. 그 영상은 한국의 공중 화장실에 대해 다룬 내용이었는데 마치 호텔의 화장실 같은 한국의 공중 화장실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화장실이 존재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화장실이 전부 무료라는 거예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영상이나 자료 조사를 통해 한국의 화장실 상태에 대해 미리 보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빠르게 발전해서 과거와 달리 잘 사는 국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도 어찌하지 못하는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도착하였고 당시는 3월 초쯤이었는데 그 시기 즈음에 한국 날씨는 꽤나 쌀쌀한 날씨더군요. 아직 겨울이 완전히 가지 않은 느낌 같기도 했어요. 공항에서는 한국의 방송사 직원 수민 씨께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접한 화장실은 인천공항의 화장실이었는데요. 예상대로 매우 넓고 쾌적하고 깨끗하더군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실제로 직접 보니 무척 놀라웠고 또 감탄이 터져나왔죠. 그렇게 볼일을 보러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 변기에 앉은 순간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변기가 따뜻한 겁니다. 처음에 저는 누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으면 아직도 체온이 남아있는 거지 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비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 날이 추울 때 변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비데 기능으로 보여졌어요. 그때가 3월 초였으니 날이 꽤 쌀쌀할 때였거든요. 비데까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추운 날 변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고급 기능을 갖춘 비데까지 있는 화장실이라니 이때부터 한국 화장실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크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료로 이용이 가능했는데요. 사실 이 정도 화장실 시설이라면 유료라고 하더라도 전혀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될 정도였죠. 프랑스에서는 볼 일이 급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유료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늘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사실 공항의 화장실은 어지간하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라는 인식 때문에 어느 나라나 다른 곳은 몰라도 공항은 최대한 신경을 쓰게 마련이니까요. 그렇기에 놀람과 동시에 공항의 화장실만 보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얼른 공항 밖의 화장실들도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와 수민 씨는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수원으로 향했는데요. 화장실 시설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세계화장실협회에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세계화장실협회가 한국에서 창설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이번 조사를 하기 전에는 세계화장실협회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아무튼 저는 세계 화장실 협회가 위치한 한국의 수원시로 향했고 한국의 일상적인 화장실들을 접하기 위해 수원까지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이야말로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고 따라서 지하철역은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자리한 화장실의 상태가 어떤지 저는 꼭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지하철역의 화장실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죠. 화장실 안의 분위기는 밝고 깨끗하고 또 향기로웠습니다. 인테리어도 무척 깔끔했고요. 심지어 앉아서 쉴 의자까지도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닥에는 쓰레기 한 점 없었고 화장실에 휴지가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정말 신기했죠. 프랑스 공중 화장실에 휴지가 있으면 5분도 안 되어 모조리 사라질 텐데 한국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화장실에서조차 휴지가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인천공항에서부터 그랬지만 화장실에 특별히 감시를 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청결함이 유지되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로 출발했어도 아마 반나절도 안 되는 사이에 난장판이 되어버릴 거예요. 수민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 청소하는 직원분들께서 수시로 돌아다니며 화장실 청결을 관리하고 휴지를 채워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프랑스와 달리 시민들의 편의와 쾌적함을 위해 정말 체계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지하철 화장실에서의 놀라움을 뒤로 한 채 저는 바로 세계 화장실 협회가 위치한 수원으로 향했는데요. 협회에 도착해서 저는 웃음이 터졌답니다. 건물 모양이 변기 모양 그 자체였거든요. 그리고 응가 모형도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 서 있었고요. 이 나라가 화장실에 얼마나 진심인지가 그때부터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협회 담당자분에게 한국은 언제부터 화장실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계 화장실 문화의 모든 것을 바꾼 선구자가 바로 한국인이었고 수원시장을 지냈던 심재덕이라는 분이 바로 그 선구자라 하셨어요. 심재덕 전 수원시장은 2002년 월드컵 수원 경기 유치를 성사시키고서 단순히 월드컵 경기 유치만으로는 도시가 발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수원이라는 도시가 세계 속의 수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의미 있는 운동 하나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화장실 운동의 시작이었던 거죠. 심재덕 시장은 한 국가의 화장실은 그 국가의 얼굴이자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러한 그의 판단은 결국 향후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던 정확한 판단이었죠. 앞서 지하철 화장실에서 제가 느낀 것만 해도 화장실 하나만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훨씬 더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했거든요. 당시 심재덕 시장은 전 세계 관람객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월드컵을 즐기기 위해서는 한국의 화장실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적극적으로 한국의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을 벌여 수원의 모든 공중 화장실을 신식으로 교체하고 또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손 씻기 장려 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수원의 공중 화장실 시스템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최고로 평가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한국의 다른 지자체들도 화장실 개선 사업에 돌입했고 그렇게 전국 대부분의 화장실의 위생이 개선되어 결국 한국 전체의 보건 위생 개선까지 이루어졌다고 했죠. 공중 화장실이란 그 사회의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위생 및 교육 수준과도 비례한다고 생각하여 이제까지 더럽고 냄새나는 곳으로 치부되어 왔던 화장실을 시민들의 생활 한가운데로 끌어내어 새로운 화장실 문화의 싹을 키우기 위해 세계 최고의 화장실 만들기 운동을 벌였던 심재덕 시장의 판단이 저는 무척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생관념이 부족했던 90년대의 이런 획기적인 생각과 실천을 해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장실의 개혁은 전염병을 막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나왔던 전염병은 더러운 화장실에서 병균이 활성화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 프랑스, 아니 유럽 전역에서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었나요? 전염병에 의한 뼈아픈 역사가 있는 프랑스. 그리고 유럽에서 오히려 그 중요한 화장실 위생 문제를 방치해두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대 시대에서도 화장실만 깨끗해져도 전염병 발생은 현저히 줄어들고 1년에 200만 명 이상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화장실의 세계화를 부르짖고 한국화장실협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 세계화장실협회 초대 회장을 맡아 전 세계의 화장실 개선 운동을 전개했던 심재덕 시장은 수원시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위대한 일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협회에선 화장실이 부족하고 위생 환경이 열악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공중 화장실을 보급하는 희망의 화장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라오스나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베트남 등 수많은 국가에 깨끗한 화장실을 지어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프랑스는 자국 화장실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한국은 자국을 넘어 아예 못 사는 나라들의 화장실까지 개선해주고 있는 걸 보니 무언가 모를 부끄러움도 느껴지더군요. 하여간 한국이 화장실 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걸어온 길을 보니 왜 한국의 화장실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저는 협회에서 한국이 월드컵과 평창 올림픽을 준비할 당시의 공중 화장실 설치와 운영 관리에 대한 수많은 팁들을 배우고 화장실 위생 개선에 대한 유익한 자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이렇게 한국의 화장실 역사를 들어보고 많은 것을 배우는 동안의 시간이 너무 재미있어서 저는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그렇게 어느덧 식사 시간이 되어 취재를 잠시 중단하고 저희는 인근 식당으로 향하게 됐는데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기도 했지만 저는 과연 일반 식당의 화장실은 또 어떨지도 너무 궁금했답니다. 함께 있던 한국인 수민 씨는 주변의 맛집을 찾아두었다며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였고 그렇게 따라간 식당은 한국의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삼겹살 식당은 꽤 넓었고 시설도 좋아 보였죠. 수민 씨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인 삼겹살은 외국인이 한국에 왔으면 꼭 먹어보아야 하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삼겹살이 구워지는 동안 여러 가지 반찬의 맛을 보았는데 모든 게 맛있었지만 역시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가 저는 아주 맛있더라고요. 김치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맛은 처음 봤는데 크게 맵지도 않고 정말 제 입맛에 맞아서 좋았어요. 삼겹살이 다 구워져서 잘라진 고기를 입에 넣은 순간의 그 기억은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예요. 정말 너무 맛있었거든요. 쫄깃하면서도 입에서 녹는 듯한 그리고 육즙이 가득한 삼겹살의 맛은 너무도 맛있었고 이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되었을 정도랍니다. 프랑스에 돌아와서도 한국 음식점을 찾아가서 삼겹살을 종종 맛볼 정도예요. 이후에 나오는 된장찌개도 정말 맛있었는데 공깃밥과 함께 먹으니까 밥이 술술 넘어가면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수민 씨 말로는 한국에선 이런 걸 보고 밥도둑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맛있었던 나머지 너무 많이 먹은 탓일까요? 수민 씨와 한창 대화를 하던 중에 제 대장에서 갑자기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민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가게 되었죠. 식당 화장실 역시 너무 고급스럽고 깨끗하더라고요. 청결함이 이젠 크게 놀랍지도 않더군요. 한국에 있으니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될 정도로 모든 화장실들이 깨끗하고 청결했으니까요. 아무튼 용변을 해결하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려 하는데 물비누와 핸드타올, 핸드드라이어는 물론이고 식당이라서 그런 건지 구강청결제도 구비되어 있었고 핸드크림까지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땐 급하게 변기로 뛰어가느라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정말 별의별 것들을 다 갖춰놓고 있구나 싶으면서 절로 입이 떡 벌어졌죠. 한국은 일반 식당의 화장실마저도 저에게 끝내 놀라움을 선사해주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 식사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던 수민 씨에게 웃으며 말을 했어요. 정말 한국의 화장실은 어딜 가나 모두 훌륭하다고 말이죠. 수민 씨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듯 미소를 띠며 웃어 보였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와 소화도 시킬 겸 수민 씨와 함께
주변을 산책하고 있던 중에 수민 씨가 제게 스마트폰을 들이밀더니 앱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앱을 통해 근처에 있는 공중 화장실의 위치를 다 볼 수 있다는 거 있죠. 앱 화면을 자세히 보여주었는데 정말 주변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 다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무료라는 사실도 여전히 신기했던 저는 한국은 여기 표시되는 공중 화장실들을 전부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냐고도 물어봤죠. 수민 씨는 웃으며 자신은 여태 한국에서 살면서 돈 내고 화장실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이런 게 진짜 복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파리의 공중 화장실이 동시에 떠올랐는데 참 한숨만 나오더군요. 심지어 유료 화장실이라도 위생 수준이 한국 화장실의 반도 못 따라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상 방류를 방지하고자 거리 곳곳에 남성용 공중 화장실을 설치해 놓았는데 한국의 화장실과 비교했을 때 이는 정말 화장실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수준입니다. 거리에 악취도 풍기게 되고 무엇보다 사실 많이 민망하기도 하고요. 이런 화장실을 올림픽 방문객들에게 정말 이용하게 할 생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아무튼 쓰레기와 쥐가 득실거리는 파리의 더러운 길거리도 문제지만 사람의 생리 현상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기에 파리 올림픽 조직위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이 화장실 문제일 텐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다룰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의 화장실을 취재하면서 느끼고 배운 점도 많았지만 한국 방문을 통해 앞으로 프랑스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와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깨달았답니다. 파리 올림픽까지 얼마 남지 않아 프랑스가 지금부터 갑자기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오실 세계인들을 위해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끊임없이 프랑스에 전파하고 알려 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프랑스의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신세계를 보여주고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해준 심재덕 시장님과 한국 그리고 저를 도와준 수민 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여러모로 참 쉽지 않아 보이는 이번 파리 올림픽이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치르길 여러분들도 응원해주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 경찰관 알랭 씨 사연과 한국의 화장실을 겪고 깜짝 놀란 프랑스 방송국 PD 아멜리 씨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알랭 씨는 과거 평창 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치안 상태와 한국의 치안을 비교하며 한국을 무척 부러워하고 또 코리아 하우스에서 한국의 음식을 경험하고는 한식에도 푹 빠진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프랑스가 앞으로 남은 기간 올림픽을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걱정이 굉장히 많은 모습입니다. 참 답답한 파리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국의 경찰관들까지 가서 고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별탈 없이 무사히 올림픽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더 재미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